안녕하십니까.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자 굿굿굿 크리에이터 이기론입니다. 오늘은 모텔 투자 어디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모텔 투자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텔 투자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 내외로는 매매 수요보다는 임대 수요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임대 수요는 여전히 문의가 있지만 그보다도 매수, 모텔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문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다양한 업종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수익률이 보다 높은 것은 어떤 상품이 있을까, 또한 모텔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다른 업종에서 성공하신 분들, 다른 업종의 전문가분들이 숙박업소에 투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룸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원룸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원룸을 매매를 하면 숙박업종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매수세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중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건축업, 매매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면서 수익률이 높은 숙박업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 그 숙박업 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보장을 받아야 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생기면서 건축업자들이 상가를 잘못 샀을 경우에 바로 건축하는 행위, 철거를 하는 행위, 불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숙박업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응암동에 월 매출 1억짜리 숙박업소가 건축업자에게 매매가 되었다든지, 연신 내에 일부 숙박업소가 최근에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서 그쪽에서 소형주택으로 건축할 예정이라고 한다든지, 방이동에 일부 숙박업소가 매매가 되어서 그쪽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든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업종의 경영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염두를 두시는 분들, 수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고 다른 거에 두세 배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뭐냐, 관광산업의 기초시설인 숙박시설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텔이란 숙박업소다. 제가 여기서 모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부동산 숙박업 장르 중에 한 파트의 모텔이에요. 모텔은 호텔이라는 별칭을 쓸 수도 있고요. 이미지가 우리가 인식되어진 모텔을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텔이라는 상품을 명칭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텔 투자 어디에 어떻게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게 용도 전환이에요. 부동산의 용도의 다양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을 활용하려면 최소한도 2종, 3종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를 매입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의 다용도성,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숙박업이 숙박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주거용 건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소재하는 숙박업소들도 있었는데 그 숙박업소들이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느냐?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이나 또는 아파트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면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광교 신도시의 원천유원지 인근에 있던 몇 개의 숙박업소예요. 또는 외곽지역, 예를 들어서 김포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화정지구 또는 그 남양주의 택지개발지구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숙박업소가 그 지역에 포함돼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용도의 다양성하고는 상관없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이 되면서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다른 주거용 부동산보다 조금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본이득보다 영업이득을 더 누릴 수 있는 복합상가에 소재하는 그 층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의 건물 중에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 중에 8층, 9층이라든지 5층 건물 중에 6층의 한 부분을 소재해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이제 복합상가 모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주거용 아파트 단지 인근에 숙박업소에 대한 신축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촌역에 그 복합상가 모텔이라든지 삼본역의 복합상가 모텔이라든지 분당의 복합상가 모텔이라든지 또 지방의 터미널역 인근의 복합상가 모텔들 중에서 자본이득은 별개로 치고 영업이득을 취해서 자본이득보다 더 높은 영업 가치를 형성해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곽에 있는 숙박업소 중에 주변에 숙박업소가 건축되고 신축 허가가 날 수 없는 이런 지역,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종 IC 인근의 숙박업소 허가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강촌이라는 데 숙박업소 허가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외곽에 소재하면서 그 지역에 물이 있고 조망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숙박업소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영업이득도 느리지만 희소성 때문에 자본이득,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 위치한 것들은 대부분이 한 대지가 500평 이상 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더 좋은 방법은 숙박업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소, 모텔이라는 숙박업소 또는 거기에 다양한 상품의 패키지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한 800평 이상, 가장 적정한 것은 800에서 한 1000평 정도라면 숙박업소 이외에 가족들이나 또는 연인들이 추억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잘 놀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관광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관광지이면서 숙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곳. 뭐 우리가 대표적인 건 사실은 제주도죠. 제주도뿐이 아니라 제주도로 대표되는 거예요. 기타 뭐 고흥 지역이라든지 순천이라든지, 순천은 여수와 고흥 사이에서 조금 샌드위치가 돼서 숙박 수요가 여수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광지라고 대표되는 곳으로 보면 여수 쪽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 수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최근에 해드린 곳은 단양 고수대교 앞에 숙박업소를 하나 저희가 거래를 해드렸는데, 단양은 약 1100만 정도의 관광객이 단양을 다녀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1000만이 넘으면 뭐하냐, 단양에 누가 자냐.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양에 그 숙박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방문객하고 비교하면 단양에서는 실질적으로 숙박 수요가 1100만이 다는 아니지만 숙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 관광상품 패키지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관광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단양 고수대교 앞에 숙박업소를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여름에 조금 늦게 거래를 했지만 상당한 매출을 이렇게 달성을 했어요. 숙박 수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와 버리거든요. 방문객은 많은데 숙박 수요는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월미도라든지 신포지구,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 같은 곳, 그런 곳에 있는 숙박업소는 관광지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낮으면 유동인구가 많은데 실제로 숙박 수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해서 저희가 대학상권은 이제 실제로 더 이상 대학상권이 최고의 숙박상권은
아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젊은 청년들이 이전처럼 과외를 한다든지 알바를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많이 안 좋아져서 실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실제로 과외를 한다든지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학생들도 이제 벌이가 예전 같지 않다. 또 그 친구들이 가성비의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청년들만 상대로 해서 숙박업을 하게 된 예전만큼 매출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권에 있는 숙박업소들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각자 도생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공단 상권이에요. 공단 상권은 뭐 예전에는 대학상권 못지않게 숙박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공단 상권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구미 옥계에서 숙박업소를 몇 개월 동안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 월화수 목은 만실이에요. 금요일부터 집으로 가요.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지역에 월요일 화요일과 똑같아요. 구미는 대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삼성과 LG. LG와 삼성이 노는 날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소상공인들은 휴일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기업만 매달리는 그런 숙박 상권보다는 작은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대표적인 곳들이 이제 대구 성서지구라든지 시흥의 시화지구라든지 반월공단 이런 곳에 이런 데 주변에 있는 곳들은 아주 작은 업체들이 몇백 개, 몇천 개씩 같이 있기 때문에 남동공단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제 공단 상권으로는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의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소재하는 숙박업소들이 상당히 그 투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또 그런 쪽에 신축 숙박업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혁신도시 내에 있는 숙박업소, 그런 숙박업소들은 그렇게 많이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대실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숙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본 숙박 수요에 의한 매출 수익률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원주 단계동 같은 데가 숙박 수요가 많이, 원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숙박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단계동 같은 데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각 지역의 혁신도시 내에 또는 혁신도시 인근에 숙박업소들이 다른 데 있는 숙박업소보단 그래도 기본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 혁신도시의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모텔 투자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용도 전환. 내가 가지고 있는 숙박업소 용도 전환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의 다양성을 생각하자. 두 번째, 복합상가. 복합상가? 영업이득이냐 자본이득이냐. 둘 다도 누릴 수 있다. 그보다 영업이득도 투자의 관점이 된다. 세 번째, 외곽. 트렌드 또는 800평, 최소한 500평 이상인데 적정한 거는 800평에서 1000평 정도가 좋겠다. 해소성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관광지. 관광지에는 관광상품, 패키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 관광 숙박 수요가 지속성이 있는 곳에 선택하면 좋겠다. 다섯 번째, 대학 상권이 모텔 상권의 최고 상권은 아니다. 그것도 선별해야 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여섯 번째, 공단 상권. 대기업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조그만 업체, 작은 기업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이 굉장히 좋겠다. 일곱 번째,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괜찮아요. 혁신도시를 믿고 그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를 선택할 때, 투자할 때는 많은 고려를 하고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상 저희가 일부에서 7가지 모텔 투자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에 공감을 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잘잘잘TV 크리에이터 이기원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